지옥 가봤어요. 연애 편지를 서 주고 받았거든요. 손이 막 달달달 떨려가지고 저렇게 스릴 넘치게. 3단봉으로 변호를 한. 판단 변호사. 웰컴이에요. 아이고. 쌀이 되겠다.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지옥 시즌2에서 연출을 맡은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윤혜진 역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정진수 1대 의장을 맡은 조형철입니다. 부활자 박정자 역을 맡은 김실록입니다. 현수영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이수경 역을 맡은 문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색달반 선생을 맡은 문근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옥 시즌2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찍을 때 세트였잖아요. 대본 쓰면서 집안에 지옥 사자가 들어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터지는 장면이나 이런 게 되게 생각이 있고 한장이 실제로 터뜨리는데 기회가 한 번이니까 이거 한 번 잘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 때문에 막 1인 2역을 했었죠, 저는. 제가 저기서 이제 벗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었나요? 아, 그래서 뭘 많이 맛있게 먹고 있다가 벗어야 된다는 거여서 잠깐만. 상반신이라서 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래 배우가 다시 나왔었나요? 맞아요, 저 때. 맞아요. 이래요. 이래 배우가 어쨌든 몇 년 후라 엄청 컸는데 맞아. 가발을 옛날에 맞아요. 맞춰가지고 가발을 하고 음. 그때 썼었죠. 끝없는 선배님 저때 촬영 저거 몇 번 가셨어요? 닿을 수 없을 것 같아. 테이크죠, 저게. 원테이크 얼마나 오케이? 그림 그거? 그랬을 거야 네. 아마. 와, 이 장면도 정말 충격적이었어. 되게 저 말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영원히 반복될 것 같아. 끝없이 그리워져. 느낌. 저는 보면서 되게 진짜 너무 힘드셨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진수는 사실 이미지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지옥이 정진수가 어떤 지옥에 처해졌는지가 박정자는 첫 등장했을 때 그 지옥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저는 저였으면 진짜 정신록이야. 그러니까 김성철 배우님이 경험하는 지옥은 어떤 세계를 탁 살고 다시 깨어났더니 또 다른 세계고 막 이렇게 세계를 순간이동하는 것 같다면 박정자가 경험하는 지옥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어떤 것이 환각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막 그 느낌으로 계속 만나내는 세계인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아가 다 해체되어 버린 의식이라는 것이 다 해체되어 버린 상태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말은 또 굉장히 조리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라고 하고 말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시인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시인 하셨네 시인. 시인 나셨네. 시인 나셨어.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냥 상태만 남아있는. 그냥 쭉 살아왔던 저는 할 말이 없네. 쭉 부활자 사이에서. 지옥 가봤어요. 현세 전문. 현실적으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더웠다. 정말 저 촬영. 더웠어요. 덥다 지금. 양지 많이 선배님. 더웠어. 전날 첫 촬영이었죠. 첫 촬영이었어. 어우야. 저때 저 선배님 첫 촬영인데 대규모 액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응원차 왔었죠. 갔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이긴 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실은 꽤 큰 비전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이 민신을 사실 하나의 신으로 보여주자라는 걸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카메라 내부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좀 자유로웠던 장면이라 저도 저 카체이싱이라는 거를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나는 좁은 길에서 운전을 내가 막 하는 건 이제 저렇게 스릴 넘치게 대본을 봤었을 때 제가 조금 큰 차를 몰아야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종 보통이어서 면허증을 일종으로 일단 따놓고 대기. 그래서 살짝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이랬는데 아주 다른 시스템으로 찍더라고요. 되게 기술적인 씬이에요, 사실 저게. 그럼요. 네. 시즌 1에서 이미 흑화된 민혜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삶에 그렇게 큰 애착 같은 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명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그래서 좀 더 과감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좀 고단함도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민혜진이 8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소도 안에서 좀 혼자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애씀 같은 거 그런 게 액션에서도 느껴지기를 좀 바랬었고 이 시리즈 내에서 유일하게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화살촉이라고 하는 존재랑 민혜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혜진은 굉장히 아주 나이브한 어떤 신념 같은 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배재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서 사실은 그 신념을 수정하거나 혹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혜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꺾일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꺾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하자고 하자면은 자신이 발명한 이데올로기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의견하고 반대되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민혜진이라면 그 아이를 내 품에 안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저는 민혜진이 좀 변질된 캐릭터 이게 보일까 하는 거를 염려하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은 박정자의 마지막 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래의 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 자기의 신념을 지켜낸 거. 그게 민혜진이었다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본인의 정의만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면 언제나 저 보고만 진짜 답답해 죽겠네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민혜진은 안 그래요. 이 사람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액션을 하는 거고 인권을 주장하던 변호사니까 그게 저는 액션에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의 그 정의감이 고구마처럼 안 느껴지고 오히려 사이다처럼 느껴지는. 저는 민혜진이 누군가를 변호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단봉으로 변호를 하는. 험단 변호사.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아기의 시연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향이 오락가리. 잘했다잉. 그러니까 진짜 좋다. 저는 사실 이걸 대본으로만 보고 나중에 결과물은 영상으로만 봤어가지고 은영 누나가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는 와 그러면은 성재형이 진짜 엄청 크게 토로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스토리텔러인 거죠. 그쵸. 선생님이. 네. 근데 아까 지하철 씬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더운 날씨에 찍었는데 다 두껍게. 겨울 옷을 입고 네. 찍었었던 그렇겠다. 기억이 나요. 땀과 눈물이 같이. 아, 이 장면이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현장에서. 현장에서. 난 진짜 우선 분장이나 이런 것들은 미술팀이랑 의상팀이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그 분장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이미 분장도 과하고 세기 때문에 말투까지 세게 하면은 너무 강강강이라서 매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원래 직업을 살려서 좀 그런 부드러운 말투로 해보려고 했고요. 진짜 저는 보면서 누나가 막 울부짖는 막 화살짝 하는데 어떤 희열이 생겼었어요. 뭔가 약간 목소리 약간 디스토션이 있어. 뭔가 이 카타르시스가 있고 저게 약간 짤이 되겠다. 저 시연을 받는 연기를 하시면서 문 배우님이 실제로 같이 그냥 울었어. 맞아. 울어서 그 눈물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진 거예요. 맞아. 카메라 안 들고 있을 때도 계속 울고 계셨구나, 저기 엎드려가지고. 그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만화 작업을 할 때 최기석 작가가 천세형 캐릭터에다가 얼굴에 상처를 내놨어요. 좀 영화를 하다가 그럼 이 상처를 햇살반 선생이 그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추가를 한 거죠. 근데 만화는 사실은 그 장면이 없어요. 만화에서는 그냥 상처만 있고. 지옥사자가 그냥 던지다가 생긴 상처인데 맞아.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천세영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 과거 오지원에 이었을 때 장면은 짤막짤막하게 이제 들어가는 씬들인데 그래도 그 짤막한 씬 와중에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오지원과 천세영의 집을 찍는다 그러면은 우리 막 상의해가지고 결정했던 게 이제 천세영이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뭐 유리컵이 깨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깨진 유리컵이 이미 이제 오지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느낌이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콘티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날 그냥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찍었던 생각이 나고 임성재 배우가 뭐 그런 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지원의 방문 앞에 이제 포스트잇으로 메시지 같은 거를 써놓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뭐 갈아 낀다든가 그런 것도 좀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좀 정해가지고 찍었던 것 같고 뭐 그 짤막짤막한 장면들이지만은 얘기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장면이 나레이션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거의 이제 뭐 거의 나레이션이었죠. 천세영이 정진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녹음도 다 했었죠. 녹음 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 씬들이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가니까 자꾸 이것이 맞아. 이거는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나레이션을 다 빼고 나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에 이제 몰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둘이 부부 사이인데 만나는 장면들이 다 싸우고 이러는 것밖에 그치. 없어가지고 서로 연애 편지를 좀 써보자. 오. 만났었을 때 맞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만났을지. 근영 배우가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문근영 배우랑 임성재 배우가 소품을 위해서 연애 시절부터 결혼 사진까지 맞아. 소품 사진. 소품 소품 사진을 사진. 하루 종일 찍었어요. 하루 맞아요. 종일. 아침부터 해서 둘이 뭐 어디 하늘공원도 가고 그날 처음 우리 찍었을 때 네. 사진을 봤는데 누가 봐도 팬과 연예인 사이를 찍힌 거야. 근영이가 애써서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여기가 경직돼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내려고 있고 억지로. 초면이 초면이야. 사실 처음 본 거야. 초면에 부부처럼 해야 맞아, 되고 맞아. 연인처럼 하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포즈도 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막 겹쳐야 되는데 손이 막 달달달 떨려가지고 이게 함부로 손을 올려도 되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통제가 가능한 두 가지 대립된 생각이 끝없이 싸우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수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부 쪽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되게 나이브한 뭔가 대처만 하는 느낌으로 그려지길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상황을 더 복합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응축한 게 사실은 이수경이라는 캐릭터였고 이수경을 할 때는 뭐 확실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악역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기적이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수경은 전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안위하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오히려 시스템의 신봉자죠,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같은 지옥이 된다고 해도 지옥을 지탱할 시스템이란 게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그게 그나마 사람들을 무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 평범함이 굉장히 큰 악이 될 수 있죠.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등산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텀블러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설정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더 이 사람을 더 위선적으로 나쁘게 보이게 하는 장치일 수 있겠다 싶어서 반가웠던 설정이었고 사실은 이수경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대본 내에서는 여러 번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름이 이수경이 아니었어. 이수경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문소리 선배님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여자 캐릭터로 좀 바꾼 것도 있죠. 근데 결론은 이 이수경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인물을 사실은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뛰어난 연기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사실 촬영을 하고 나서 거기를 굉장히 여러 번 돌려봤어요. 돌려본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재밌어서.
지금의 이제 이수경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선배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재미를 드렸다니 다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를 관객이 좀 잘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선배님한테 많이 기댔죠. 이게 사실은 이 복잡하고 긴 대사를 마음껏 기대세요. 웰컴이에요. 아, 예. 이날 되게 힘드셨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우선 공간이 나는 도착하자마자 이 공간의 느낌이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 무슨 아쿠아월드 같은 걸 하다가 지금은 폐업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과거의 느낌이 조금 풍기는 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몰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이 로케이션 하나에 다 담아내셔서 재밌었어요. 네. 그럼 박정자는 왜 만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김성철 배우한테 궁금한 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지 그런 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여기서요? 눈물이 되게 타이밍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어떤 나를 지옥에서 계속 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지옥 사자들의 두려움 그걸 네가 알아? 사실 눈물은 저도 되게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약간 공주님 눈물이라고 했어요. 저 그때 한쪽 눈물? 이게 이렇게 뿌르륵 떨어지잖아. 그래서 또르르. 어떻게 저렇게 떨어졌지? 이러면서 그럼 난 도대체 지금까지 난 이게 너무 좋아. 나도 그럼 나는 나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 천세형도 나름의 노력을 한 거잖아. 어. 자기 아내가 또 이해해보려고. 피해자를 안 나오게 하려고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은 정진수와 동행을 했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사실 얘 생각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실 정진수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조금씩 다 넘어가요. 맞아. 계속 넘어가. 그 난 형의 그 흔들리는 눈빛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연기할 때도. 저 액션을 잘 못해서 좀 오래 걸렸다고요, 지금. 좀 오래 걸렸죠. 왜냐면 또 형이 또 착해가지고 목을 못 졸라가지고. 근데 이거 하다가 형 또 저거 던져질 때 또 막 목. 저 진짜로 아파하는 거예요. 몸을 너무 이렇게 던져. 아 이 장면 좋지. 이게 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아. 지옥을 이 세상으로 옮기려고 한다. 저 표정부터 목소리 진짜 이게 너무 좋아. 맞아 맞아. 너 저게 이거. 라바샷이라고. 라바 그렇지. 라바 레드랑 되게 똑같이 생긴. 그러네. 천세형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진짜 신의 의도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천세형이 이제 아내를 되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아내가 광신의 뭔가로 빠지는 그 감정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천세형은 사실은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하잖아요. 그제서야 사실은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죽기 바로 직전에.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신의 의도를 뭐 의도를 알았다라고 외치는 게 그리고 오히려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 아내에 대한 궁금증만 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부담을 줄여주시려고 대사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와라. 진짜 그냥 갔어요. 대사를 안 외우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사는 좀 그만큼 이제 편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죠. 저런 거 할 때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사실 되게 과장된 연기고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믿고 디렉션대로 한번 해보면 그대는 알 것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충실히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감독님하고 촬영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맞아요. 이 씬에 대한 부담감, 이걸 내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와서 감독님하고 몇 마디 나누면 감독님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요. 대붕의 장면은 촬영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 많이 했었고 워낙에 저 화살족들의 분장 의상이 비범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보조 출연자들을 거의 저 정도면 한 새벽 3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비상 출동 분장팀 비상 출동 해가지고 이제
다 분장 시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 힘들었어요. 이날 거의 촬영 감독님만 6분이 오시었나 그렇고 거의 뭐 저희 연출부들 저 영화 했던 연출부들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저기에 나온 저 보조 출연자분들이 연기에 대한 열의가 너무 가득했어. 모두가 다 열심히 하니까 이상하게 화살촉 분장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진짜 진짜 있잖아. 화날적처럼. 진짜. 맞아. 그래서 무서웠어. 그분들 막 옆에 지나가면 진짜 약간. 사실 이게 장면 안에서는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지만 사실 촬영 자체는 저희가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분 따로. 네, 저는 사실 되게 편하게 그냥 안에서 걷고 그냥 가라는 데 가고 그랬거든요, 정진수는. 그래서 저 보는데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그 전에 브리핑 씬을 쓸 때 되게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나요. 인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신의 모습을 이제 조형하려고 하는 회의 장면을 한다는 게 저는 재미있었어요. 진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디자인 하려고 하는 인간들 군상의 조악함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로데스크하게 좀 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저거를 빨리 좀 이렇게 지워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구출이 돼야 지워드리는데 거의 한 화를 거의 잡혀만 다녀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 귀걸이 같은 것도 다 장난감이에요. 근데 저 정도 사이즈에 진짜 뭐 고급 귀걸이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다 플라스틱이고 정말 조야 그 자체를 막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건데 그게 아까 말했던 인간이 어떻게든 막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랑 너무 잘 맞닿아서 저도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막 귀걸이 맨날 빠지고 막 와서. 마지막 장면도 사실은 김현지 배우님한테 되게 길게 뛰어달라고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잡았던 포인트에서는 이내지 뛰다가 고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저렇게 이제 몰입해서 뛰다가 돌아보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현지 배우님한테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뒤 돌아보는 거는 빼자. 빼고 그냥 뛰는 거에만 집중해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끝끝내 돌아보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봤죠. 근데 액션만 봐도 선배님이 막 이렇게 몸을 굳이 아끼지 않으시는 게 민혜진 성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민혜진이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어쩔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 다른가 봐요. 여기 나는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저도 힘들었어. 두 분의 대화 씬은 어떻게 찍을까부터 시작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촬영 감독님이랑도 얘기 되게 많이 했고 과하지 않으면서 좀 독특한 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되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이 와중에 사실은 민혜진은 또 정진수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제발 살려줘. 민혜진은 그냥 툭 치면 그냥 뭐 다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선배님이 구해주려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어떻게 구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구해줄 수밖에 없는 눈이었어. 이렇게. 정진수의 너무 불쌍해. 눈이에요. 뭐 그냥 다 붙여놓고 하는 거니까 뭐 CG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저 맨 마지막에 하는 것도 여러 버전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뭐 입을 이 정도 벌리는 거, 뭐 이 정도 벌리는 거, 막 엄청 벌리는 거. 시티팀에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많이 장면은 사실은 이 인물이 같이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거다 보니까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지옥사자의 디자인 가지고 시티팀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정진수의 지옥사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전에 나왔던 지옥사자들이 막 무섭잖아요. 무섭고 그쵸. 위협적인데 여기 마지막에 정진수의 지옥사자가 좀 어떤 측은함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뭐 무서운 존재보다는 디자인을 꽤 여러 번 바꾸고 다른 지옥사자는
소비대가 좀 멀쩡하다고 한다면은 좀 정유수의 지옥사자는 조금 더 이렇게 뒤틀린 느낌들을 더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좀 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되게 인간 같은 지옥사자였어요. 저는 뭐 지옥 시즌 1 때도 지옥사자들이 인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다른 정진수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옥사자들은 원래 인간이었을까요? 그래서 감독님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라고 하셨어가지고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즌 1에서 큰 존재 중에 하나가 여기 지옥사자라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고지를 내리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박정자와 지금 정진수가 그 둘의 일종의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을 가지고 대본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정신을 차려야 하나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박정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나? 근데 여지없이 감독님이 조금 정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진수가 나한테 누군지 모르죠? 저처럼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면 아니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은유리, 하율이 엄마예요. 라고 말할 때 아, 완전히 해체되어 있고 자아가 붕괴된 상태에서 아,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가 아이들에 대한 그 연결고를 확실히 회복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나. 근데 감독님도 여지없이 정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은유리를 만났을 때 어떤 한 통합된 인간으로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는 것 같거든요.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인데 결과적으로는 박정자는 닿게 되잖아요. 그쵸. 예. 아니 갔구나. 우리 은유리가 박정자가 지옥에서 나오는 순간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 생각도 못 해봤네.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수경이 놀라는 데서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사실은 선배님이 그 이후도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을 이제 약간은 받아들이는 느낌까지도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수경의 그 마지막 그 얼굴을 조금씩 더 쓰자라는 얘기 쪽으로 더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수경의 의지 같은 표정이 복합적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이 거대한 파도는 그냥 맞는 수밖에 없다. 그 지옥2 전체를 보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인물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상적으로 훈련이 된 여러 명의 비범한 인간들이 이것을 되잡아 보려고 되게 엄청난 노력들이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거대한 노력들을 너무 간단하게 부셔버리는 재앙 같은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관 안에서의 되게 코어적인 공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인간들은 또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민혜진의 마지막 모습이 사실은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되게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으로 코스믹 호러에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아, 나는 이제 너한테 너의 부모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다음 세대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나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아무것도 아닌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진짜 무의미한 짓들을 막 하는 이 아수라장이 된 판에 민혜진은 아이에게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우리가 이 지금 말고 그 전에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아이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었어. 네, 지옥 시즌2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지적이면서도 아주 어렵지 않은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봐요.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전달하는 일원으로서 이 작품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혼자만 보다가 이렇게 같이 만들고 출연했던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이렇게 같이 보니까 새로운 의미들도 알게 되고 재미있게 같이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시즌2 보고 다시 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1부터 2까지 12개를 정주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2번, 3번 더 보셔도 아마 많은 여지가 남을 작품이니까요. N차 관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청하고 나서의 시청 후 시간이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정주행을 하시고 또 그 후에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옥 시즌 1과 같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니까 또 저도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See you on Netflix!